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어벤져스 4 엔드게임 이후 본격적으로 페이즈 4가 시작될 텐데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들과 스토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MCU는 캡틴 마블이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캡틴 마블의 후속편 역시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페이즈 4에 등장할 새로운 인물부터 다시 부활하는 인물들과 엑스맨이 방영, 그리고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될 드라마까지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추가될 뉴 페이스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 4에 등장할 뉴 페이스 중 가장 기대되는 샹치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히어로이며 최근 블랙팬서가 오스카상을 휩쓸면서 초대박을 친 것에 힘입어 이번엔 아시아 쪽을 겨냥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무술의 달인이며 아이언 피스트와 마찬가지로 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1970년대에 처음 등장했으며 차이나타운에 떠도는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마블인 만큼 새롭게 리뉴얼된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출연진과 제작진들을 흑인으로 구성한 블랙팬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샹치 역시 전 스텝을 아시아인으로만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데스틴 다니엘 크레톤이 감독을 맡을 예정입니다. 히어로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짓는 기존의 영화와는 다르게 치타어리, 스크럴처럼 이터널스는 종족 이름입니다. 셀레스티얼이 DNA를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이터널스와 데비안츠가 생기게 되었으며 100명밖에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지만 뛰어난 유전자와 아름다운 외모의 이터널스, 상당한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끔찍한 외모를 지니고 있는 데비언츠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성질 더러운 데비언츠는 이터널스를 살해하고 실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분노한 셀레스티얼은 데비언츠 종족의 대부분을 몰살하게 됩니다. 그 후 이터널스 역시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대립으로 내분을 겪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크로노스의 아들 알라스는 타이탄 행성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우라노스파였던 수이산을 만나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그 자식이 바로 타노스와 에로스입니다. 이터널스가 타노스의 기원을 다룰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타노스는 데비언츠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흉측한 외모를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젤리나 졸리가 캐스팅되었다고 기사가 났으며 졸리의 외모로 보아 이터널스 종족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마블과 디즈니답게 최초로 게이 히어로가 소개될 예정이며 현재 20대 아시안 게이 역할로 콘레드 리키모라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마동석의 캐스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 수연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한국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존재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구를 비롯해 가오갤 멤버들이 활약했던 우주까지 가장 광범위한 시간대와 장소에 걸쳐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풀어내지 못했던 떡밥이나 부실했던 연결고리가 탄탄하게 채워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2부터 꾸준히 출연해 가장 많은 편수를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블랙 위도우의 솔로 무비가 상당히 늦게 성사되었습니다. 엔드게임까지 진행되는 동안 벌써 요한슨 누님의 나이도 앞자리 수가 바뀌었는데요. 블랙 위도우의 프리퀄 이야기를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던 만큼 기왕 만들 거면 좀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벤져스와 윈터 솔저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KGB 시절 활약했던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며 호크아이를 만나 어떤 식으로 쉴드에 합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레드룸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블랙 위도우를 비롯한 레드룸 출신 암살자들은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여성으로서 가장 큰 걱정거리를 없애버림으로써 더욱 강인한 암살자로 만들려는 무서운 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메인 빌런으로는 태스크 마스터가 물망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스파이더맨 게임에도 등장했으며 상대방의 기술을 모조리 카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맨몸 격투 1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블랙 위도우가 과연 물리칠 수 있을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캡틴 마블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솔로 무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성 감독과 스태츄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벤져스4 엔드게임 이후 개봉될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페이즈 3의 마지막 영화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도중 미스테리오와 엘리멘타스를 만나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인피니티 워에서 먼지가 되었던 닉 퓨리와 마리아 힐이 부활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홈커밍에 등장했던 피터의 친구들 역시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빌러에 등장했던 홈커밍 슈트를 비롯해 새롭게 추가된 느와르 슈트가 인상적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타임라인이 엔드게임 바로 직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피니티 워 이전 시간대라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또 다른 평행세계의 모습이라는 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즈 3의 대미를 장식할 영화로서 페이즈 4의 스토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의 인수로 인해서 엑스맨의 합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쉽게도 당장은 MCU에 합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수 전부터 제작 중이었던 다크 피닉스를 비롯해 몇몇 엑스맨 영화들의 제작 기간과 프로듀싱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도 2021년 후에서야 가능하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데드풀의 사정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프로듀서 계약이나 스케줄 면에서 자유로운 데드풀은 MCU를 넘나들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데드풀의 고유한 매력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라이언 레이놀즈는 스칼렛 요한슨의 전 남편이기도 했는데요. 만일 이 둘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드립이 나오게 될까요? 또한 타노스와 케이블을 연기한 조시 브롤린과의 드립도 빼놓을 수 없겠죠. 페이지 4에 관련된 영화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 방영되고 있는 마블 영화와 드라마는 이제 곧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방영될 예정입니다. 디즈니가 자체적으로 개설하게 될 채널이며 여러가지 MCU 드라마들이 방영될 예정인데요. 블랙 위도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뒤늦게 호크아이의 솔로 드라마가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캐스팅까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블랙 위도우와는 달리 호크아이의 솔로 드라마는 관련된 진행 상황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블랙 위도우와 관련된 스토리라인은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근 호크아이의 딸인 케이트가 성장하면서 세대 교체를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호크아이보다 완다와 비전이라는 드라마가 먼저 제작될 예정입니다. 시빌워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한 완다와 비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장 유력한 시놉시스로 보여지고 있으며 마블에서 둘 사이의 로맨스를 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CG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간 형태의 비전이 주로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완다의 뒷이야기가 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벤져스2에서 사망했던 퀵실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잔인하게 사망했던 로키가 드라마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시나리오는 장난의 신이라는 설정에 걸맞게 주요 역사에 로키가 개입하면서 장난을 치면서 역사가 변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로키는 이 드라마에서 게이 캐릭터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라그나로크에서도 그랜드 마스터와 묘한 눈빛을 주고받았던 만큼 다양한 성적 취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MCU 내에서도 가장 퇴폐미가 쩔어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로키의 내세적인 매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마블의 컨텐츠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공식 시나리오 외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What If 시리즈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패기 카터가 혈청을 맞으면 어떨까라는 스토리인데요. 기존의 영화에서도 백발백중 사격 솜씨를 보여주었으며 건장한 남성과의 격투에서도 밀리지 않았던 만큼 레드 스컬을 해치우거나 테서렉터를 안전하게 회수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혈청을 맞지 않는 왜소한 체격의 스티브가 그녀와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될 시리즈는 모두 영화와 연관된다고 하니 시간 나는 대로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히어로들의 후속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블랙팬서 2, 앤트맨 3가 바로 그것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난 1편 엔딩과 쿠키 장면에서 에인션트 원이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르도가 빌런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임스 건의 복귀로 인해서 한층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가오갤 3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먼지가 되어 사라진 스타로드, 멘티스, 드렉스, 그루트는 거의 부활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절벽에서 떨어진 가모라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시리즈마다 팀 구성원이 조금씩 바뀌었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오갤 3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추가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외에 블랙팬서 2, 앤트맨 3, 스파이더맨 3에 관해서는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게임 이후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앞으로의 마블의 행보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 채널이 가장 기대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다양한 컨텐츠로 우리를 만족시켜주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